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 살롱 전북 시즌 2는 대중문화로 여러분 만나고 있는데요. 저희 영화 세 번째 시간,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스튜디오에 누가 나와 계시는지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네, 저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화평이라고 하고요. 19살 10대 게스트로 나왔고요. 저는 알바를 하고 있고 식당 알바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뭘 배워야 할지 좀 찾는 중이에요. 제가 학교는 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전문적으로 배워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평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네, 오랜만이에요. 저희 시즌 1 때 10대 페미니스트를 만나다 주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함께 다룰 영화가 미성년이기 때문에 10대 친구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 계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미성년 게스트 진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19살 청소년이고요. 저도 지금 학교는 다니지 않고 있고 최근 근황이라고 하자면 요가를 좀 시작했는데 계속 비가 왔잖아요. 날이 너무 덥고 습기 차가지고 밀린 요가복이 한 5벌 정도 있거든요. 그걸 오늘 집에 돌아가서 빨래하는 게 요새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10대를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10대에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또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을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고정 게스트인 봄님. 네, 안녕하세요. 봄이입니다. 네, 영화 이야기로 만나 뵙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간 미성년 특별히 기대되는 것 같아요. 이 10대 분들이 어떻게 미성년을 보셨는지 또 딸을 가지신 분으로서 또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나 핫한 구성이 아닐까. 네,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어렵게 모셨는데요. 딸을 둔? 네, 반갑습니다. 덕유라고 합니다. 저는 유자녀인데, 3명이에요, 딸이. 그렇게 하면, 딸이 3명? 되게, 제가 아이를 셋 가졌을 때, 더군다나 딸을, 그럴 때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딸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몸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미성년자 영화도 사실 딸들하고 같이 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할 얘기 좀 많을 것 같거든요. 한번 기대해주세요. 네, 우와.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대인원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바로 미성년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미성년 어떻게 봤는지. 저희가 영화 시즌 2에서 영화를 다루면서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파켓이. 니네 너무 짜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짜지 않았는데요. 제가 너무 진지해서 그런가? 어쨌든 이번에는 좀 더 자유롭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네. 저는 이제 밤에 우리 아이들하고 조촐하게 이제 먹을거리를 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둘 모이라고 막 소리를 치면서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데 사실은 좀 시각이 아이들이 보는 입장하고 저하고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무거웠어요. 저는 성인인데 과연 나는 성인일까? 라는 생각을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냥 우리가 많이 접하는 그 연기자들을 하면서 굉장히 친근하다고 느꼈지만 작품을 보는 동안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여운이 남고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지금 우리 10대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그 안에서 저도 뭔가를 찾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 이런 걸 가지고 왔어요. 네, 저도 궁금하네요. 어떤 점이 힘들고 또 약간 세대 간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 또 엄마와 딸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거고 궁금한데요. 자, 두 분은 어떻게 영화를 보셨나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덕유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성년이 뭘까 미성년이 뭘까 그 사회에서 정해준 어떤 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원 역할의 아빠가 불륜을 하면서 일어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불륜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였으면 어땠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던. 불륜한 네. 나? 아니. 이건 좀 다른 입장이긴 했죠, 저는. 네네. 주리 아니면 주리 아니면 유나? 네. 이거 원래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네. 처음에는 얘기를 여는 사람이 주리잖아요. 그래서 전 주리한테 이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중반부부터는 아니긴 했는데, 일단 초반에는 주리한테 이입을 하면서 봤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떤 뭐랄까 아빠는 그러니까 유나의 입장에선 엄마가 그 어떤 불륜을 한 거고 물론 남편이 안 계시지만 그리고 주리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불륜을 한 거잖아요. 근데 왜 난 주리한테 이입을 했을까 고민을 했는데 사회적으로 아빠가 불륜을 하는 거는 어떤 당연시되는 것 때문에 제가 어찌 보면 그게 저한테 내재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찮다. 괜찮다는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일이 잦은 익숙하다 아빠들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화가 나죠. 근데 그래서 그게 저도 모르게 그게 저한테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약간 상처받는 걸 생각하게 되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리한테 이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김윤석 감독이 시나리오를 보여줬을 때 여자 배우들이 주리보다는 유나 배역을 따고 싶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훨씬 더 액션이 크고 연기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감정의 폭을 굉장히 많이 보여줄 수 있어서 유나 역을 더 많이 탐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미성년이라는 영화를 개봉했을 당시에 그 당시에 어벤져스를 이제 개봉을 해서 상영관이 정말 없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사정상 서울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보고 싶어서 하남까지 가가지고 영화를 이제 봤는데 영화를 보고 나와서 SNS에 굉장히 분노에 찬 상태로 글을 올렸던 기억이 나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대단한 여자 배우들이 많은데 지금 뭐 어디서 다 뭐 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분노에 차서 글을 올렸는데 그때는 좀 약간 뒤통수를 맞은 거 마냥 충격적이게 영화를 봤는데 이번에 또 팟캐스트 기회가 돼서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좀 더 이렇게 차분한 상태로 정말 처음엔 저도 이제 주리랑 유나의 막 감정을 이입해가면서 봤는데 두 번째 봤을 때는 정말 그냥 남의 이야기 보는 것처럼 진짜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딱 봤는데 그 문장이 떠올랐어요. 나이를 먹으면 노인이고 나이를 먹으면 그저 노인일 뿐이고 성장을 해야 어른이다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문구가 유난히 좀 강렬하게 박히고 진짜 성년과 미성년의 차이는 뭔지 또 제가 개인적으로 김윤석 배우 감독님을 좋아하지 않지만 좋아하지 않지만 굉장히 괜찮은 영화를 만드셨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그 관객 수가 29만 명, 약 29만 3,258명 들었대요. 관객 수 하면. 근데 이 영화의 손익분기점이 100만 명이에요. 제작비 20억 영화고 100만이 들어야 되는데 30만이 안 든 거죠. 근데 걱정 마세요. 김윤석 감독님 제작사에서 만든 영화니까 돈 있어. 걱정 마세요. 근데 여하튼 여배우들이 이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 여배우들의 서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딸들하고 보실 때 좀 네, 그 미묘한 감정을 굉장히 연기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잔잔하면서도 왠지 담담한 느낌이 드는데 아픈 거예요. 그게 뭘까? 그 여성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남성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미묘한 감정이 그냥 저희는 저도 딸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은 그냥 딸인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아마 그 아이들보다는 제가 더 많은 걸 아마 느꼈겠지만 분명히 다르긴 한데 같은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아이들하고 나누면서 여자로서 사는 게 뭔지 우리 아까 화평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여성이기 때문에 그 아빠가 있는 주리한테 더 감정이입이 될 수 있었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아빠가 없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유나보다는 처음에 아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이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은연중에 아빠 그리고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남자 그 아빠로서의 남자겠죠. 근데 그런 걸 갖다 느꼈을 때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뭔가 우리가 반격을 보여줘야 하는 건지 근데 그러기에는 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반격을 사실은. 보여주긴 했죠. 아빠 딸 안 할래. 저는 사실은 이 영화가 외도랑 불륜을 다루는 방식이 약간 여성 서사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쪽 엄마와의 관계가 드러나는 부분하고 또 딸들끼리의 관계를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주체적이지 않나?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염정아 같은 캐릭터가 그전엔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 찌질한 불륜 남편하고는 다르게 또 한편으로는 상대 여성에 대해서 꼭 상대 여성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점은 다른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은 캐릭터 아니었나? 저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4명의 여성 캐릭터들은 다 너무 캐릭터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다 다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동안에 불륜 어떤 영화나 드라마와는 정말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원래 약간 여자 이렇게 적대적으로 가면서 막 머리채 뒤집고 막 이렇게 막 가는데 그냥 최대한 그래도 뭔가 여기 제목이 미성년인데 성년답게 행동하려고 어른답게 행동하려고 했던 그 염정아 배우의 모습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자유롭고 그냥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미희님의 모습도 전 이해가 갔어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어차피 잘못은 저는 대원한테 아빠한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져야 할 사람도 아빠고 그래서 두 엄마는 이해가 가고 애틋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유나의 엄마로 나오는 미희 역할의 배우님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 배우님의 대사 중에 좀 가슴에 꽂히는 대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유독 더 공감을 하면서 봤는데 미희 배우님의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엄마도 여자로서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딸인 너는 남보다 이해를 못 해주냐 그 장면이 저는 너무 사무쳐가지고 제가 아직 그 나이에 여성이 되어보지 않았고 그 당시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여자로 산다는 건 진짜 어떤 여자로 나이 먹어가고 또 홀 어머니였잖아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자의 인생을 산다는 게 10대 때 애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요. 어떤 느낌일까 진짜 좀 고민하게 되고 후반에 그 유나 아빠가 잠깐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진짜 다사다난한 삶을 사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미희 역할에 굉장히 이입을 하면서 좀 본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저는 약간 좀 삐딱한 것 같아요. 이제 미희 씨가 김소진 씨죠. 그 역할을 맡으신 분이 저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이용당하나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내 사랑을 펼쳐. 근데 누구 좋으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쿨하게 보내. 누구 좋으라고. 그런 면에서 이제 염정아랑 김소진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거 있잖아. 그런 면에서 불륜과 외도 서사와는 다른 인간미를 보여줬다. 그래서 난 여성으로서의 삶이라기보다는 가부장제가 주어진 여성의 삶이 아니라 가부장제에서 여성이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인간의 고유한 모습을 둘이 서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지만 좋진 않아요, 저는. 누구를 위해서? 할 말이 또 생각났는데, 그 염정아 배우님 맡으신 영주, 그분이 좀 그 역할 중에 이해가 안 갔던 것 중 하나는, 전 현실적으로 만약에 영주였다면, 전 이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약간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이 좀 어떤 쳐내지 않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금 그냥 나였으면 그러지 않았겠다. 일단 근데 그건 약간 열린 결말 아닐까? 재산 분할이 정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건가요? 그래서 뭔가 그 실마리를 준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느낌이 좀 달리 좀 해석을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엄마는 지금 우리 한국의 여성들은 아마 영주 같은 엄마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 미희 같은 엄마보다는 내 인생보다는 딸이 먼저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아프지만 이걸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륜임에도 받아들여야 하고 맞고 있어도 받아들여야 하고 그게 누구 때문에? 우리 아이들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엄마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렇게 그 미라는 분한테 가서 죽도 끓여다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과연 왜 그럴까?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럴까?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래도 인간다운 거예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너무 힘든데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위로받고 싶은 자기 스스로 그런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 그 안에는. 그리고 아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병원 가자고 남편을 했을 때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거나 그걸 계속 살든 이혼을 하든 간에 아이의 아빠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돌아설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딸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저는 아빠가 해주는 역할이 꼭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가? 그런 어떤 엄마의 그 영주의 마음을 알아요. 영주가 어쨌거나 어떤 괜찮은 척을 하고 자기 딸을 너무 사랑하고 딸한테 중요한 시기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더 뭔가 저는 그냥 돌아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딸한테는 굳이 그게 필요할까 싶었던 거죠. 그냥 이혼을 해도 저는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책임진다면 충분히 뭐 어떤 아빠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화평 씨는 그럼 이혼
안 하는 걸로 이해됐어요? 저는 그냥 뭔가 다시 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는 통장 정리한 다음에 시간 좀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이 그런가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방문을 위해 이혼을 위해서는 되게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또 그렇죠. 한편으로 아쉬웠던 건 아직도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재산 분할이라든가 이 가부장제 안에 가족 체계는 남성 위주로 돼 있는 면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그래 우리 갈라져 이렇게 할 만큼의 그동안의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거지. 맞아요. 여성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고 그런 면에서 염정아 배우가 했던 건 시간과 공간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 그런 거고 또 아이 우리나라가 입시 지옥이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거랑 같이 얘기됐던 것 같아요. 영주의 심정이 그 고해성사 할 때 되게 잘 드러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 고해성사 할 때 영주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된 게 신의 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맞아요. 그런 염원을 담은 그런 느낌들이 있고 죽을 써서 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행동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제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사실 김윤석 감독님이 이런 여성 서사를 하면서 작가분한테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 시나리오 작가가 어디까지 이 플랜을 다 짜놓고 이 영화가 이렇게 나왔나라는 거에 관심을 갖고 시나리오 초고를 좀 구해서 봤는데 시나리오 초고에는 그 아이의 치료를 중단하는 동의서 관련 서류들을 그 간호사가 여기 미희한테 옆에 놓고 가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시나리오에는. 근데 이게 이제 그 영화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거니까 미희의 선택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아이가 체력적으로 굉장히 약했기 그쵸. 때문에 인큐베이터에서 일찍 태어난 거죠, 사실은. 네, 살 수밖에 없었는데 치료 중단을 하겠다라는 그 결정을 하면 아이는 바로 죽는 거죠. 그래서 초고에는 3일 동안 아이가 살아있다는 설정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뭔가 이 장면이 들어가 있었으면 조금 더 앞뒤가 잘 맞았을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확 들었어요. 사실 미희가 아이를 보러 한 번도 가지 않았잖아요. 입원해 있는 동안. 그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겠지? 그런 마음도 있는 반면에 저는 미희 스스로가 외면한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희는 제 기준에서 뭔가 그 김현석 역할로 나온 아빠가 진짜 그냥 나사 자체도 없는 사람이라면 미희는 약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사 하나를 본인이 스스로 빼놓은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본인이 빼놨으니까 알잖아요. 그 나사가 언젠가 다시 들어가야 되고 본인한테 그 나사가 필요하다는 게.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들어갔으면 뭔가 좀 더 훅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상상하게 하죠. 그렇죠. 사실은 그때 네. 간호사랑 네. 이렇게 해서 상상하게 해서 유나 입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두 엄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10대 친구들 나온 김에 저는 10대에 대한 게 전 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궁금해요. 사실은 그런 정서를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얘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애를 엄청 예뻐하는 그 모습이요. 저는 그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였으면 근데 과연 내가 저렇게까지 행동했을 수 있을까? 근데 어떤 그런 생명을 너무 막 소중하고 너무 예쁘게 바라보는 그 마음 자체는 너무 예뻤어요. 근데 그 유나가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유나가 책임을 지는 걸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난 그 부분 화났잖아요. 김유선 살린 거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여성한테 가는 모성 캐릭터죠. 그니까. 근데 10대들이 뭘 정말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땠어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 영화를 엄마랑 같이 봤는데 굉장히 주리를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쟤는 저길 왜 가 있니? 막 이러면서. 어디를? 병원에 애보러. 근데 저는 약간 이거는 뭐 개개인의 성격이겠지만 주리 정도 나이가 되면 그 아이를 봤을 때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겠구나.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밟히기 시작하면 자꾸 마음이 가는 거라고. 만약에 제가 주리였어도 저는 사실 그 아이를 한두 번 정도는 더 보러 갔을 것 같아요. 이미 태어난 생명이고 아무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발을 들여놨던 내가 뭔가 책임을 져줘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주리가 그렇게 계속 간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줄이 나이라서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 10대라서. 20대가 되면 내가 이 아이를 현실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명확하게. 너무나 내가 책임져야 할 일도 아니고. 근데 17살, 16살이잖아요.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요만큼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요만큼의 막연함을 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책임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줄이는. 그게 그래서 이해가 돼요? 저는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럼 유나라는 캐릭터는 어땠어요? 난 줄이는 이해가 되는데 책임이라기보다는 거리 둬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런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유나라는 캐릭터는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도 굉장히 더 씌웠다고 생각했어. 네,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저희가 그 엄마랑 언니랑 얘기를 조금 했거든요. 영화를 따로 보긴 했는데 어쨌거나 보긴 봐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엄마가 말씀해 주신 건데 유나 엄마 미희가 19살 때 그 유나를 낳았잖아요. 그런 어떤 모습을 유나가 겪으면서 생긴 걸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말을 하셨는데 저도 조금 공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유나의 나이도 고등학생 뭐 17, 18, 19이고 그게 어찌 보면 그런 경험에서 생길 수도 있겠다 했는데 저도 이해는 가지는 않았어요. 아니 경험을 네. 왜 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시나리오 같아요. 보면서 그 애들이 굉장히 과격한 말들을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매일 그 애를 지우라고 얘기했고 유나는 그다음에 엄마의 배를 보면서 울 엄마 배 때리고 싶은 거 참고 있는 거거든. 막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 시나리오에서. 그리고 주리는 유산시켜 달라고 기도한다고 네, 맞아요. 이런 반응을 보였던 아이들이 아이가 나오니까 이제 그 생명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이게 그 남성 감독의 그러니까 여성 작가는 이렇게 쓰지 않았는데 남성 감독이 뭔가 그 여성의 모성에 대해서 해석한 것 같아요. 해석해서 씌운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빠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보람 작가를 파다 보니 아니야? 이분은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가족은 생명만 있는 게 아니야. 가족 안에는 권력도 있고 암투도 있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을 그렇게 움직이게끔 하고 싶었고 더군다나 세월호를 겪었잖아요. 그때는 글을 쓸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작가가. 그래서 뭘 널 지켜줄게 이런 대사를 쓸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명에 대한 게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서 이렇게 나왔구나. 네, 한국 사회에서 세월호 이후의 작품하고 이전 작품이 많이 달라진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필 또 그거를 17세 여고생들이 책임지냐고. 만약에 그 주인공 중에 하나가 남자였으면 그런 걸 그렸을 것 같아? 한편으로는 어른들한테 주는 메시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나 같은 경우는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랐잖아요. 근데 나는 이 아이를 그리면서 우리 엄마처럼 키우지 않을 거야. 내가 책임지고 키울 거야라는 어떤 간접적인 메시지를 그렇게 주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자기가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이 아이를 통해서 또 하고 싶었던 그 유나의 마음이 그대로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유나의 마음이 아니라 김윤석의 마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김윤석의 마음이고 그냥 전형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나는 거기 있는 4명의 여성이 다 미만 빼놓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돌봄이나 생명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야. 맞아요. 자연스럽죠. 양육이나 돌봄은 당연히 여자들의 몫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희가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하잖아요. 그냥 비난 암묵적으로 뭐 분위기 자체를 이렇게 흐르잖아. 사실 거기서 가장 비난받아야 되는 건 대원이잖아. 김윤석이잖아. 대원은 쏙 빠져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포기하지. 회피하고. 사실은 그냥 포기하잖아요. 말도 안 통해. 해결도 못해. 일만 저지르고 다녀. 그래서 그냥 린치 당하는 걸로. 퍽치기지, 퍽치기. 그렇죠. 거짓말에서. 대원이 나 팔 빠진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엄마랑 둘이 그냥 죽어버렸어야 돼. 저는 이 영화가 좋아진 순간이 처음에 옥상 씬도 너무 좋았지만 우와 이렇게 시작해 하면서 너무 좋았지만 아빠 등짝 스매싱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주리가 아빠 진짜 딱 스매싱할 때 근데도 아빠를 많이 미워하진 않고 주리의 감정은 되게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아니 주리라는 애가 어떤 면에서 난 되게 성숙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 생각하잖아.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면에서 성년과 미성년의 차이가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리에서 주변과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는 거 그런 그렇죠. 거. 그래서 예, 김윤성한테 1도 없는 이 가부장제 아버지한테 1도 없는 거를 예, 4명의 여성들이 막 생각을 하죠. 그런 또 한 면에서. 명의 아버지, 찌질한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희준. 맞다. 이 유나 아빠 아니, 진짜 있는지도 몰랐네요. 전 처음에 삼촌쯤 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근데 그게 직업이 뭐지? 직업이 게임 그냥 그냥 도박하는 거였나? 도박 네. 중독자. 네. 그래서 카드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납곤이잖아. 네. 그러니까. 내 이름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내 이름은 알아? 정말 악건이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시나리오에서 추가된 씬인 것 같더라고요. 초고에는 그렇구나. 없어요. 이 유나 아빠라는 사람은. 근데 박세진 배우가 너무 잘 살려줘가지고 저는 세진이 왜 아이한테 그렇게 뭔가 집착하는 느낌으로 이 아이를 안고 가려고 하는지를 이 유나 아빠가 나오니까 더 네. 잘 알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희도 그렇지만 이 유나 아빠라는 존재를 설정해준 건 참 잘한 일 같아요. 네, 저 약간 불편한 것 같아요. 뭔가 보상 심리를 해야 된다는 거 있잖아. 어떤 보상 심리? 아니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네. 내가 그런 보상을 나라도. 못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 삶을 살잖아. 근데 그런 삶을 여성에게 계속 지우는 거. 그런 느낌 난 되게 받는 거야. 아니 근데 생명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책임감 있게 생각하는 성이 남성이 아니잖아요. 진짜 남성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작품에 관통하는 건 그거야. 생명이나 보살핌에 대해서 성년과 미성년이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인간다운 게 뭐냐라고 그렇죠. 했을 때 그런 걸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태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더 잘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 보상심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최근에 어떤 SNS에 글이 올라왔는데 딸을 둔 엄마는 무조건 80%의 확률로 엄마 아빠랑 이혼해?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하지 않을 거야? 이 세 가지 문장 중에 하나를 무조건 듣게 된다는 글이 올라왔어요. 내가 중학교 때부터 했던 말. 그래 세상 모든 딸들은 변하지 않았어. 이런 말을 엄마한테 한 번씩 꼭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최근에 고양이 밥을 챙겨주기 시작해서 생명에 대한 걸 좀 되게 생명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는데 또 이렇게 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그런 보상심리로부터 기인된 여성 캐릭터한테 모성애를 씌운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갑자기 이렇게 훅 와닿는 게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나 원래 엄청 생명 좋아해. 도구펄슨. 근데 이 영화 여성한테 흐르는 이 돌봄이 너무 불편해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죠. 그게 17세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걸 받아 안는다라는 게 난 굉장히 놀랐어요. 마음 아프죠, 사실은. 그러니까 미라는 인물을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거 그거잖아요. 지금 양육을 제대로 해? 너 돌봄 제대로 하고 있어? 이거잖아요. 그냥 내 감정에 솔직하면 이상한 거죠. 그게 어떻게 네가 자녀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걸로 우리가 결국 공격할 수 있는 거잖아. 그나마 거기서 우리가 영주 그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책임감이 나오잖아요. 아니 그거는 거기선 전 좀 약간 다른데요. 이 영화에서 다루지 못하는 게 계급차야. 맞아요. 미는 그럴 시간이 없어. 돈 벌기 바빠요. 맞아요. 엄청 계급차가 너무너무 나잖아요. 네. 영주는 중산층이잖아. 맞아요. 중산층에서 안정된 가정이고 그런 면에서 경제적으로 누릴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한 삶의 90% 이상은 아이 위주로 돌아갈 수 있죠. 근데 신기하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계 때문에 그럴 수 없었어라고 하는데 그게 엄마이잖아요. 그럼 생계이면서 돌봄을 잘 해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거를 두 개를 다 우리 사회가 19살 요구하고 때 있다는 딸을 거죠. 낳았잖아. 맞아요. 그 이상 어떻게 해? 19살이 뭘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이상 미희도 희생자일 수 있죠.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소진 씨가 이 역을 처음에 받아들었을 때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해가 안 갔대요. 미 역이. 그리고 현장에서도 되게 많이 물어보면서 했대요. 그러니까 되게 PC하신 분인 거죠. 그래서 본인 생각에도 이 미희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감이 잡히지 않았다. 우리 전통적인 사고로는 사실은 쉽게 접근할 수 근데 있는 건 저는 아니라서. 여성이 영화
영화를 한다. 그랬을 때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여성들의 욕망을 얼마나 잘 그렸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사람들만 드러났다면 저는 이 영화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에 솔직한 사람, 그리고 여성들의 삶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미라는 캐릭터가 싫지만 좋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런 자유로움을 저는 느낄 수 있는 좋았어요. 거? 네. 그런 면이. 차라리 영주한테서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맞아요. 네. 아, 내가 표현하지 못했는 거 저기도 똑같은 거야. 너무나 그게 맞아. 우리도 저러면서 참고 살았는데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성당 갈 때 압권이었잖아요. 너무 답답해서.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뭐가 되나요? 내 말이. 아니 근데 이제 뭐지? 예전에는 이혼을 자녀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셨다면 요새는 자녀 때문에 한다라는 분이 늘고 계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아니, 이번 영화 입시 때문에 빨리 못한 거예요. 맞아요. 내가 보기엔 줄이 입시 입시만 때문에 아니었으면. 빨리 못한 것 같은데. 결국 내 삶보다 자녀의 삶이 먼저인 거죠. 아, 저는 그런 아빠라면 솔직히 필요 없죠. 네. 어. 그래가지고. 우린 다루지도 않잖아. 논외. 근데 실은 찌질하게 그려지긴 한데 실제로는 이 사회에서 권력을 굉장히 많이 누리잖아요. 그 사람이 불륜했던 뭐 외도를 했던 가정 안에서는 드러내는 면이잖아요. 이 영화가 좋았던 건 김석이 완전 열애로 쳤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오려고 이제 리뷰 영상 같은 걸 좀 찾아봤는데 정말 어이없는 게 있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올랐는데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제목을 그대로 제가 써왔어요. 남자의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순간을 다룬 영화다. 이걸 제목으로 내걸고 리뷰 영상을 찍어놨더라고요. 네, 나 무슨 말인지 알겠다. 실제 있는 제목이에요. 남자의 인생 가장 떨리는 순간을 다루는 영화. 와, 들키는 순간? 가장 떨리는 떨리는 순간이래요. 그러니까 그쵸. 들킬 수 있는 무슨 남자의 인생에 불륜이 보편화돼 있고 모든 남자들은 이런 걸 한 번씩은 다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의 뉘앙스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김윤석 감독 스스로도 약간 김윤석이라는 인물 자체를 좀 논외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한 흔적들이 저는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이걸 갖다 이렇게 끌어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조회수가 막 몇만이 넘어가고 이런 걸 보니까 정말 부질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동일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을 보자마자 애들이 어찌거나 그 별다른 이유 없이 이렇게 막 그 애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런 어떤 모성애를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약간 보여주는 거.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모성애는 당연시 되는 게 아닌데 그 생명을 보면 무조건 이거 그렇게 될 거야. 약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그렇게 불편했죠. 볼 수도 있다는 게 불편한 거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게 좀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좀 덜컥할 것 같긴 해요. 그 핏덩어리를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가 꼭 그 세 명이 아니어도 아까 고양이 있잖아요. 막 꼬물꼬물 태어나가지고 막 엄마 좀 먹으려고 막 이렇게 할 때 느껴지는 게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생명 그 자체로 예쁘고 잘 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도 그런 뭔가 하고 막 살려고 하는 그런 걸 보면 살려주고 싶을 것 같아. 모성애보다 더 확대된 약간 생명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거 보면서 어머 저렇게 살려고 막 하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결국 죽게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그래서 우리 사람 안에 그냥 그게 있는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게 되게 잔인한 걸 수도 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예쁜 마음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예쁜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 유나가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 전 이해를 못했던 거고 그리고 나였으면 안 그랬을 것 같다 이건데 그 아이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건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오히려 그래서 다행이다 라는 마음도 솔직히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애가 살면 또 어쩔 건데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그럼 진짜 약간 유나 다 책임지게 되고 그런 어떤 모성애와 내가 얘를 책임질 거야 뭐 이런.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스템이 또 그렇게는 안 돼. 그래요? 근데 막 혼자 부양할 수 없는. 그건 그렇죠. 근데 그 아이
이 삶은 걔는 네,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문제야. 사실 그 생명이라는 게 만약에 사람을 예로 들고 치면 그게 어떤 환경이 솔직히 돼야 되는 거고 내가 낳고 싶어서 낳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때. 근데 그게 안 갖춰진 조건에서 그 애가 살아간다는 게 참 뭔가 깜깜한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양육비를 주겠어요. 뭘 주겠어. 유나 아빠도 양육비 안 줄 것 같잖아. 그렇죠. 줘야지. 아무도 안 책임질 건데. 살롱드 전복, 살롱드 전북. 살롱드 전복, 살롱드 전북.